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그 결혼식장에서 벌어졌다. 신우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 지은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단 앞에 서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뒤돌아서서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내 남편의 절친한 친구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은이는 그의 손을 잡고 사라졌다. 모든 하객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그날 이후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 배신은 내 가족을 산산조각 냈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4개월 후 모든 게 뒤집혔다.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호텔 로비는 결혼식 준비로 북적였다. 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이를 도와 메이크업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항상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남편 준호와 나는 그녀를 가족처럼 아꼈고 그녀의 결혼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 신랑은 민준의 동생이었는데 그 집안도 꽤 유복했다. 그런데 왜 지은이는 갑자기 도망쳤을까?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속삭였다. 언니, 나 이 결혼 정말 해야 할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민준 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얼마나 좋은 집안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불안감을 나는 놓쳤다. 지은이는 최근 들어 이상하게 조용해졌고 민준과 자주 연락하는 걸 눈치챘지만 그냥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내 남편의 대학 동창으로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매력적이었고 사업가로서 성공한 남자였다. 그런데 그날 지은이가 재단에서 돌아서서 미안해요 라고 외치며 달려나갈 때 민준이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광경은 영원히 내 뇌리에 새겨졌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남편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내 시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나는 달려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지옥 같았다. 지은이와 민준은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랑 측은 소송을 걸어왔다. 준호는 친구를 잃었고 나는 신우이를 잃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다. 지은이는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던 동생 같은 존재였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다음 날부터 나는 추적을 시작했다. 지은이의 SNS를 뒤지고 민준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캐나다로 갔다는 힌트를 주었다. 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지만 준호가 말렸다. 그만해, 여보. 그냥 있자.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지은이가 왜 그랬는지 알아야 했다. 2주 후 나는 토론토에 도착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현지 탐정에게 의뢰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집안은 부유했다. 탐정은 곧 정보를 가져왔다. 지은이와 민준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문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자 지은이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언니. 어떻게,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안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후회로 가득했다. 왜 그랬어?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소리쳤다. 지은이는 울면서 대답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 결혼은 강요받은 거였어? 신랑 쪽에서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신랑 집안이 지은이의 과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거였다. 민주는 그걸 알게 되고 도와준 거라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너희 둘이 불륜이었잖아. 분노가 폭발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단순해야 했다. 민준의 사업을 망치고 지은이를 고립시키는 거.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모든 걸 숨긴 채 움직였다. 민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세금 탈루 의혹. 곧 감사팀이 들이닥쳤고 민준의 사업은 흔들렸다. 지은이에게는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 인생 끝났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준호는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만 말했다. 1개월이 지나면서 지은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언니, 제발 그만해. 나 임신했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임신. 민준의 아이. 충격이 밀려왔다. 그 후로 내 일상은 혼란스러웠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일에 집착했다. 준호와의 관계도 서먹해졌다. 그는 지은이를 용서하자고 했지만 나는 배신자를 어떻게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죄책감이 싹 텄다. 지은이가 정말 피해자라면? 탐정을 다시 고용해 신랑 집안을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신랑의 아버지가 과거 지은이의 실수를 빌미로 결혼을 강요한 증거가 나왔다. 지은이는 대학 시절 실수로 빚을 졌고 그걸 이용당한 거였다. 민주는 진짜 도와준 친구였다. 하지만 왜 도망쳤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2개월째 나는 다시 토론토로 날아갔다. 이번에는 대화를 위해. 지은이를 만나자 그녀는 배가 약간 부른 상태였다. 언니, 나 무서웠어. 가족에게 말하면 더 큰 일이 될까 봐의 그녀의 눈물에 내 분노가 녹아내렸다. 민준도 사과했다. 준호한테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를 지켜야 했어.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그날 나는 용서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시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들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준호는 화를 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3개월째 지은이와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가족 모임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지은이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요. 모두 시어머니는 울면서 안아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복수를 멈춘 건 다행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까? 4개월째가 되던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지은이가 병원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태아에 문제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 순간 모든 분노가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부터 함께할게. 민준도 병실에 있었고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다. 시부모님, 준호, 그리고 나 지은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을 새웠다. 의사는 휴식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지은이와 대화를 나누며 과거를 털어놨다. 그녀는 신랑 집안이 나를 협박했어. 민준 오빠가 알게 되고 도망치자고 했어라고 고백했다. 민준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이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 하지만 불륜은 아니었다. 그들은 도망친 후에야 감정을 확인했다. 준호는 민준과 마주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준호의 주먹이 날아갔지만 민주는 피하지 않았다. 미안해, 친구. 하지만 지은이를 사랑해. 그 싸움 후 그들은 화해했다. 남자들의 우정은 복잡했다. 나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가족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지은이를 용서했지만 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병원 생활 속에서 지은이는 점점 회복됐다. 나는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나 결혼식에서 도망칠 때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해야 해. 가족을 버린 거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요된 결혼은 지옥이야. 언니도 알잖아. 그 말에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결혼 전에 비슷한 압박을 느꼈다. 시집의 기대, 사회의 시선.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았다. 한편 민준의 사업은 여전히 위기였다. 내 제보 때문이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고 익명으로 철회했다. 민준은 모르는 척했지만 감사 인사를 보냈다. 고마워. 그 메시지에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가 끝난 건 아니었다. 용서가 시작된 거였다. 준호와 나는 관계를 회복했다. 밤에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더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지은이가 퇴원한 후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족만 모인 자리에서 지은이와 민준이 결혼 발표를 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행복한가? 아니,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웃었다. 4개월의 혼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왔다. 그 후로 일상이 돌아왔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준호는 사업을 확장했다. 지은이는 건강을 회복하며 아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가끔 밤에 그 결혼식을 떠올렸다. 도망치는 지은이의 뒷모습. 그 배신이 가져온 교훈은 컸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용서가 핵심이었다. 민준과 지은이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이번엔 도망칠 일 없었다. 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이를 안아주었다. 행복해. 그녀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그날 나는 진짜 용서했다. 상처는 흉터로 남지만 치유됐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의 아이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갓난아기를 안은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아이의 이름은 하준, 평화로운 새벽이란 뜻이었다. 지은이는 선니 덕분이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삶은 항상 드라마틱했다. 하준이 태어난 지 한 달 후 옛 신랑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소송 취하할게. 하지만 보상에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다. 증거가 있어? 협박한 거 공개할까? 그들은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지은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겼다. 준호와 민준의 우정도 회복됐다. 그들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과거는 잊자. 민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안도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 지은이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봤다. 언니, 나 그때 왜 말 안 했을까? 그녀의 후회에 나는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자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한국 사회의 압박, 여성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서로의 지지자가 됐다. 한편 내 삶에도 변화가 왔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고 성공했다. 그 덕에 자신감이 생겼다. 준호는 내가 최고야 라고 칭찬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 단단해졌다. 하준의 돌잔치에서 모두가 모였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 나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꼈다. 대신의 상처는 희미해졌다. 삶은 계속된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준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지은이는 좋은 엄마가 됐다. 민주는 사업을 안정시켰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가끔 드리웠다. 지은이가 악몽을 꾸는 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준호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경제 불황으로. 나는 모든 걸 걸고 도왔다. 지은이와 민준도 지원했다. 가족이니까 그 말에 감동받았다.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여행을 가고 추억을 쌓았다. 서울의 거리를 걷며 대화를 나눴다. 삶의 의미에 대해. 시간이 흘러 하준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다. 지은이는 넌니,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비라고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용서의 힘을 느꼈다. 준호와 나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그 소식에 가족이 기뻐했다. 새로운 생명이 올 테니. 과거의 배신은 교훈이 됐다. 우리는 더 솔직해지고 서로를 지켰다. 마침내 모든 게 안정됐다. 하준의 생일 파티에서 우리는 웃었다. 지은이는 그때 도망친 게 후회하네. 지금 행복하니까. 나는 동의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내 인생은 드라마처럼 변화했다. 배신에서 용서로, 상처에서 치유로. 가족은 영원하다. 그게 교훈이었다.